밤샘을 해가면서 자다 깨다 해가면서 나는 결과를 봤습니다. 반쯤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각됐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네요. 저는 진짜 신기하게 더 탐사를 틀어놓고 자고 있었는데 2시 반에 눈을 떴어요. 소리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또렷하게 안 들리는데 그냥 그 톤만으로 기각이다. 되게 신기하죠. 그 강진구 기자와 박대용 기자의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톤이 기각인 톤인데? 라는 느낌으로. 저는 현장에 나가 있는 친구들이 네. 나오라고. 누가요? 아시잖아요. 네. 뻔한 분들 있잖아요. 저랑 친한 분들. 네, 거기서 그분. 춤추던 분들이랑 소리 지르던 분들 있잖아요.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 그래서 아니 시국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저는 못 나갑니다. 그러고 안혜욱 회장님이 춤추셨다고. 네. 저기 상당히 날렵한 그 토끼춤을 추시더라고요. 네. 하반신하고 맞아요. 따로 노는 토끼였는데. 하반신하고 따로 노는 토끼가 뭐야? 아직까지 이 도가니가 굉장히 성한 형님이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사실 걱정할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내심 12시 넘으면 결론이 나겠지 했는데 1시, 2시가 넘어가니까 좀 불안하더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현장에 경찰 인력을 중간 배치를 했다고 그러고 막 속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폭동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 인력을 올렸나? 막 그 걱정을 했는데 역시나 정의는 사라지지 않았고요. 아니 저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오후 한 4시 전에 찌라시를 받았는데 구속이 확실시 된다 뭐 이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뭘 받았냐면 뭐 조건부 기각이 있고 뭐 2개가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구속을 전제로 기사를 쓰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에이 설마 라고 했는데 너무 불안한 거야. 계속 갈수록. 그래서 진짜 검찰 집단들은 구속이 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수박 6인방 있잖아요. 탄원서도 안 낸 수박 6인방들을 아침 라디오에 섭외를 다 깔아놨더라고. 와.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구속됐을 때 얘네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증폭을 시키려고 파이어 한번 하려고 했는데 파이어 한번 하려고 실제 김종민 비롯해갖고 이상민 이런 애들을 쫙 깔아놨더라고 게스트로. 조홍천의 오늘 그 캡처 장면인데 머리를 쥐어 뜯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90만 장의 탄원서를 받아든 이 판사의 입장에서는 네. 아무리 이 자신의 영달을 책임진다 내지는 협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차마 이 상황에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길고도 정말 조심스러운 어떤 결정문에 그 심정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련된 기사를 보면 뭔가 너무 슬픈 듯이 무슨 부고를 내듯이 슬픈 마음으로 기사들을 냈는데요. 일단 한겨레 기사 한번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혐의 같은 거 증거 차고 넘친다고 했잖아요. 없어. 증거가 없어. 그래서 결국 여기도 안 나왔어.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요. 배임도 있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뇌물, 외국환 거래. 도대체 외국환 거래법을 왜 거래를 받는 거야? 돈 준 놈은 쌍방울인데. 네?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변호사비 대납하다가 어떻게 잘못돼야 그걸 치우고 자꾸 그걸로 간 거 아니에요. 아니 제일 논란이 된 건 위중교사였어요. 왜냐면 그나마 얘네들이 강력하게 밀고 늘어줄 수 있는 게 전화를 했다는 거야. 증인한테. 네. 그래서 증인한테 전화를 했고 주변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 갖고도 압박을 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든 밀어붙이기 위해서 브리핑에다 이걸 다 쏟아붓어요. 왜냐면 나머지 물증들은 사실상 영수증부터 시작해갖고 뭐 그 흔한 녹취록부터 문서 하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추정인 거고 오로지 증거 있는 거는 위증교사 그것도
이재명이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한 걸 갖다가 이걸 위증교사라고 막 몰아붙이려고 했었던 건데 결국은 그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 엄청나게 또 보도가 나왔거든요. 보면은 조상호 변호사가 뭐 저기 박시영 TV인가에서 나와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기존 보도에 이재명이 나서서 적극 변론했다. 거짓. 그 다음에 변호사 1명 들어갔다. 7명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 각종 증거를 뭐 공개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었대요. 그리고 단식으로 건강이 쇠약해졌다고 우리가 주장했다. 그런 말도 안 했대. 그리고 위증교사 녹취록을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조상호 변호사가 보기에는 우리가 더 유리한 내용이었다는 거야.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사실대로 했기 때문에. 얘기하다는 녹취록을 놓고 보십시오.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검찰에 놀렸다는 거지. 이동영 TV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다는 증거 그런 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보도를 쏟아냈다는 거는 검찰이 쫄리니까 증거가 없고 쫄리니까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분위기 그렇지. 만들어 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구속영장이 나왔을 때 그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해서 언론이 진짜로 24시간을 여기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근데 결론은 기각으로 나와버린 거고 그러고 나니까 허탈해 돼버린 거지. 왜냐면 언론 입장에서는 검찰이 야 나오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싸. 그래서 이렇게 긁어댄 거잖아. 근데 그렇게 치면 지금까지 증거가 차고 넘쳤다고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거 가짜 쓴 거잖아.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하면 증거가 없다라고 지금 판결이 난 거 거의 여기 구속영장 기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받아 쓴 그 언론들 그 다음에 뭐 뭘 줬다더라 어쨌다라 저쨌다라 이재명 악마화 시킨 언론들 다 아웃이야. 이동관에 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다 없어져야 돼요. 결국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한동훈은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한동훈도 사실은 올인을 한 거야. 그래서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측근을 비롯해서 핵심 인력들을 여기에다 다 쏟아 부었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여기를 담당했던 영장 판사를 그 영장을 썼던 그 검사를 비롯한 내부 조직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징계가 따라야 된다라는 책임론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동훈이 뭐라고 했냐? 죄가 없다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있다는 것도 아니잖아. 뭐? 아무것도 말장난 하고 없다는 있어. 거잖아. 말장난 하루 이틀 하나 지금? 자, 그리고 예전에 지가 뭐라고 했냐? 보세요. 자, 이게 2월 23일입니다. 한동훈이 아니 이재명 대표 만약 사실이면 판사가 100% 영장 발부 안 할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말이 사실이라는 거네. 네 말대로 했네. 결론은 이렇게 몰아붙이는 데는 에이, 한동훈도 나름대로의 배수의 진을 쳤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기대치가 컸을 거야.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이번에는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치가 컸을 건데 안 돼버렸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결국 양측의 반응이 대통령실 반응은 할 말 없다야. 이건 무슨 의미냐? 한동훈이 보러 다 책임지라는 거죠. 그 동훈이 그 새끼 들어오라고 그래. 이씨. 아니 이제 너 이 새끼 너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이 새끼야? 응? 아니지, 그렇게- 너 그런 거 하나 너 뒤다른 게 뭐야? 너 지금 그 장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씨. 그렇게 얘기하면 깜짝이야. 시킨 게 좀 티나니까 이제 연락을 안 하지. 그리고 텔레그램 하겠지. 이 숫자와 그 동물들이 막 들어간 이모티콘 텔레그램을 아니에요. 막 날리겠지. 텔레그램은 명신이가 사실 하는 거고 경의 스타일상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이런 식이라니까. 하긴. 경은 그렇게 용의 주도하거나 상식적이거나 지혜롭지 않아요. 경이 휴대폰을 쓸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저기 한동훈이 연결해. 씨 이러고는 야 너 씨 너 당장 튀어와 이씨 이러면서 그래서 그랬을 결국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 측하고 MB 측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 공천 경쟁에서도 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분이 확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동훈이 뒤집어 쓰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여권하고 크게 조금 얘기는 결이 다르지만 지금
변희재 씨가 이제 그 구속을 앞두고 있고, 불구속 그거 취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신들하고 인터뷰를 한 게 이번 추석 연휴 때 다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블릿 관련된 내용으로 갖고 외신 인터뷰가 터지면 추석 이후의 이슈는 그걸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러면 이 건하고 같이 엮여져가지고 한동훈 책임론이 나올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탄핵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이 기회에 한동훈한테 욕을 다 몰아줘 버리자는 쪽으로 한동훈이 추석 연휴에 팽당하는 한동훈을 위해서 추석 연휴 때 솥에다 물을 삶는 요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솥에 물 끓여요? 응? 근데 굳이 요즘 같으면 안 삶고 그냥 전기로 구워도 되거든요. 근데 뭐 어렵게 얘들아 구식으로 장작되고 서로 솥 걸 필요 없을 텐데 아무튼 조만간에 한 마리는 잡아야 되지 않겠냐 잔치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영장 실질 검사가 뭐 양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사가 7시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실질 논지는 심사가. 심사는 7시 정도에 끝났는데 이제 2시 반까지 2시 반에 기각 결정이 나오고 나온 시간을 따지면 거의 3시 반 3시 돼서 넘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도 그동안 없었던 좀 특이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당사자를 유치시켜놓는, 그러니까 이제 나가지 못하게 이 일종의 가둬놓는 그 시간이 있는데, 보통 그동안은 법원에 있는 그 구치감이라 그래갖고, 그 법원 안에서 이제 법원 안에 있는 구치감 안에서 쭉 이것들을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굳이 교도소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그래서 그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구치소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그 안에 들어가서 지문 다 찍고 머그샷 찍고 옷 갈아입고 신체 검사 받고 독방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재명 대표는 한 5시간 이상을 5시간이 뭐야? 한 7시간 이상을 독방에서 진짜 죄인처럼 똑같이 갇혀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지. 물론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법원이 결정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뭐 강진구 기자나 이런 분들이 구치감 안에 있다가 법원 안에서 끝나고 나왔던 거와 달리 이번에는 서울구치소까지 가가지고 현장에서 그만큼 또 짧은 기간이지만 하루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망신주기 내지는 고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조작은 뭐라고 하냐면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 이제는 이재명이 만능이 아니야. 예전에는 다 이재명이 했다 그랬거든. 이제는 다 개딸이. 이제는 다 개딸이 했대. 국힘이 보기에는 개딸 때문에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개딸들이 참 큰 파워를 갖고 있네요. 이 정도의 개딸들이면 알 수 있겠다 이거 뭐. 나도 당당하게 개딸해야 되겠어. 저도 개딸입니다. 이게 무슨 초능력 엑스맨들도 아니고 이제 뭐 민주당에서 뭐 진행되고 있는 개혁 관련한 것도 전부 다 개딸이 했다고 그래. 네. 개딸 맞는 살. 개딸이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개딸이 힘을 합치면은 대한민국의 문파하고 개딸이 힘을 합치면 우주 평화가 와. 가능하지. 뭐든지 살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거의 그 엑스맨하고 어벤져스가 합쳐지는 것 같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김종민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재명 체포한 가결 고마워해야 전화 위복됐다. 모가지 비틀어버릴까 진짜 저씨. 진짜. 양심들이 어디 갔어 다들? 정말. 생각이라는 걸 뭘.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건 한동훈의 지휘하에 와.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꾸민 거야. 반란표부터 시작해갖고 국회 안에서의 뭐 투표부터 체포동의안부터 시작해갖고 이번에 이
12시간이 넘는 거대한 어떤 그 영장심사 수요까지 역대 최대 규모거든요. 네. 따져놓고 보면. 이러한 규모의 수요를 하고 내일 아침에 방송 나갈 대본까지 쫙 써놨는데, 야, 우리 유창훈 판사가 제대로 엿을 매긴 거죠. 정말 예, 김종민 입을 그냥 여러분 재봉틀로 탁탁탁탁탁 박아버리고 싶잖아요. 정말 개나리 반 조카 18세 크레마스에서 그레이색이 생각이 나네요. 네. 아까 머리 쥐었던 조홍천은 이게 이재명 대표 구속을 바란 건 아닙니다. 이제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됩니다. 이제 와서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우린 통합할 테니까 넌 딱 기다려. 우리가 그리고- 통합해서 너를 칠 테니. 그리고 어저께 민주당 중진이라는 것들이 한 6명이 모여가지고 뭐 쥐들한테 누가 권력을 준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당에 자리도 없는데 중진 6이 모여가지고 색출하지 말자. 아니, 당의 화합을 위해서 나가야 될 이 마당에 무슨 색출이냐라고 초를 쳤어요. 이건 역시도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당대표가 못 돌아온다는 상황을 놓고 요거를 앞으로 비대위가 됐든 아니면 뭐 당내에서 비상기구를 발족했을 때 지들이 뭔가 한 몫을 해보려고 하는 중진 모임으로서의 이것들 역시도 검찰한테 연락받고 한 짓이 아닌가 싶어요. 해당 행위라 볼 수 없다라고 중진모임이 얘기를 했는데 김상희, 김영주, 노웅래, 안규백, 안민석 의원이랍니다. 참 이름 들어봐도 한때는 우리 쪽인 줄 알았지만 까놓고 보니 저쪽이었던 그런 그러니까 수박은 아닌데 초록으로 물든 토마토 같달까? 뭐 그런 느낌의 약간 멜론 같은 느낌의 이게 수박인지 참외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중진들이 어저께 또 섣부르게 헛발을 내디뎠어요.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엄청난 관심, 이게 아니면 이뤄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시스템상으로는 분명히 이 영장을 치는 걸로 아마 엄청난 외부 압박이나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하나로는 역사의 어떤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보여준 사례였다고 봐지고요. 조금 좀 가슴 아픈 짤이기도 하고 감동적인 짤이기도 한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구치감이라 그러죠. 본인들이 해줬던 관리했던 부축해줬던 교도관들한테 교도관들한테 인사를 하고 나오는 모습이 저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인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니까. 저런 데 가면 다 거들먹거리고 상전 행세하잖아요. 뭐 정치인이라는 가방이나 것들이. 밀고 뭐 이러겠죠. 안 보고 노룩으로 가방이나 밀고 이러는데 저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너무 힘없어 보이시더라고. 근데도 눈빛이 초롱초롱한 상황에서 아니, 단식을 네. 24일 동안 하고 또 저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저 심사받고 있는데 사람이 그리고 나오시고 나서 일성으로 한 말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민이 해주시라는 얘기겠죠. 네. 빨리 이제 병원으로 가셨어요. 댁으로 안 돌아가시고. 아직 치료해야 돼. 네, 치료를 빨리 받으시고 이번 연휴 때 치료를 받으셔서 회복하시고 바로 연휴 끝나고 나면 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싹쓸이 할 수 있는 한 달 전에 단식에 들어가셨을 때 그 각오를 이제부터 현실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 단식 기간 동안 부인이신 김혜경 여사도 똑같이 같이 단식을 하셨대요. 그래서 김혜경 여사의 건강도 무척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건 아예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언론 보도에. 잘 안 나왔죠. 네. 그래서 김혜경 여사의 건강도 이상 없이 잘 회복돼서 사실 이제 부부가 서로 많이 마음 아플 거예요. 남편 때문에 부인도 고초를 많이 겪었지만 또 부인을 빌며로 해갖고 남편을 또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카드부터 시작해갖고 뭐 온갖 가지 루머로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진짜.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꿋꿋하게 지금
지금의 자리를 지켜가고 계시는 기백의 여사 이재명 대표한테 다시 한번 명절 맞이해서 감사드리고 제발 명절 동안은 쉬자 이것들아 니들도 가짜 뉴스 좀 그만 내고 서로 안에 물어뜯기 좀 그만하고 각자 충전 좀 해갖고 다시 다음 라운드에서 싸우자라고 얘기하고 싶네요.